반갑습니다. 소통이 되니까 좋아요, 그죠? 채팅이 좀 되니까. 근데 종목 상담은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많이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안 돼서. 자,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동안에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산타랠리가 시작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시장을 좀 주도를 했었던 이제 그 종목은 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좀 시장을 좀 주도를 했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무려 7%라는 강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좀 좋았어요. 미국은 이제 브로드컴이나 뭐 엔비디아도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중국산 반도체 이제 조사 착수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의 이제 흐름도 굉장히 좀 좋았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좀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뭐 지금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마 내년에는요, 이 미국 시장을 좀 주도를 하는 종목이 제가 봤을 땐 좀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 또 이제 뭐 물론 뭐 정의연방에서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이 부분은 뭐였냐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 발전이 지금 굉장히 빠른 상황이에요.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많이 보셔서 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한 200km 되는 이 주행거리, 물론 뭐 복잡하지 않은 그런 이제 주행거리기는 하나, 그 200km가 되는 이제 주행거리를 무려 이제 자율주행으로 어 이제 완주를 하는 그런 이제 뭐 모습들도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이제 행정부가 좀 들어서면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어. 저는 이제 미국 주식도 합니다.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 쪽이. 그래서 좀 다행히 한국 시장 쪽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미국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수익을 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자랑을 하자면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지금 400%가 수익률이 넘었고요. 이 정연방. 그다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30%가 넘어갔고 기존에 이제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100%가 좀 지금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률이.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좋은 종목들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한국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방송을 하면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이 SBS 비즈 방송에 출연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못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이. 예, 선택이 아니고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좀 쉽거든요. 그냥 계좌 만들어 가지고 한국 주식 사듯이 사고 팔고 뭐 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물론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수익이 더 크게 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어쨌건 어 지금 뭐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어요. 그죠? 다시 넘어가서 본론으로.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제가 봤을 땐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 트럼프의 그런 이제 행정부의 좀 규제 완화.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굉장히 또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기사 하나를 좀 띄워놨잖아요. 이 기사 하나를 띄워놓은 부분들을 왜 이걸 띄워놨냐, 제가. 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최근에. 자, 왜 그러냐? 곧 있으면은 1월 달이죠.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뭐가 열리냐? 불과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강의를 좀 드렸었지만 CES가 열려요. 예. 이제 이런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이 신기술을 좀 이제 선보이는 그런 이제 CES가 열립니다.
예, 그죠? 그래서 그 CES를 앞두고 지금 현재 한국장에서도 움직임을 보이는 게 제가 지금 우리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종목을 좀 일찌감치 좀 이 리밸런싱을 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종목을 싹 다 한번 밀고 그러고 나서 들어갔었던 게 이제 정책주.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좀 많이 좀 드렸었어요. 아, 이 캠 끄고 하자. 이거 자꾸 렉 걸려요. 캠 키니까. 캠을 좀 끄겠습니다. 정책주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이제 이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정책주나 정치 테마주 쪽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로봇. 제가 봤을 때 로봇 쪽하고 아마 당분간은 좀 시장 자체가 이 로봇 쪽이나 소리 안 나나요, 지금? 자, 마이크 테스트 소리 안 나나요? 소리, 예. 소리 안 나십니까, 혹시? 소리 나죠? 예. 그래서 어쨌건, 이어서 할게요. 체크 좀 해주세요. 오늘 이게 방송을 저희가 이제 처음 저기 SBS에서 좀 하다 보니까 좀 이슈가 많네요. 아무튼 뭐 방송 시간이야 뭐 더 늘려서 해도 되는 거니까 뭐 찬찬히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그 저기 뭐야 국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치 테마주보다는 정치주나 이제 정치 테마주보다는 당분간 제가 봤을 때 이 CES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죠 열리고 나서도 잘 봐야 되는데 열리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CES와 관련돼 있는 이제 이 산업들 이런 것들이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또 정리를 좀 해드렸었죠.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해드렸나요? 이제 커뮤니티에 제가 입장을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좀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좀 올려드렸었던 게 뭐죠? 그죠? 크리스마스 이제 전날에 제가 올려드렸던 게 드론 관련주 잘 봐야 된다. 왜냐면 CES에서 드론이 나와요. 그다음 로봇주 잘 봐야 된다. 그죠? 이 로봇주는 로보틱스와 모빌리티랑 연관이 있는 것들. 즉,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는.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걸 자체가 이 테슬라가 자동차에만 자율주행을 갖다 댈까요? 이거를? 자동차는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그 자율주행을 어디다가 이제 갖다 넣겠냐, 앞으로. 로봇. 그죠? 로봇이 있을 거고. 가장 첫 번째는 로봇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또? 드론이 있단 말이에요, 드론. 드론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AI로 해가지고 탁, 그죠? 프로그래밍을 해놓잖아요. 드론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년에 미국 시장은 내년에도 저는 좋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좋을 것 같은 종목, 우량주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그 이제 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막 하루 만에 뭐 70% 80% 급등한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제하고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했을 때 좀 괜찮은 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다라고 싶은 게 저는 제일 첫 번째가 테슬라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뭐 AI는 사실 AI 쪽, AI는 뭐 엔비디아, 내년에도 AI가 좋지 않겠나? AI 좋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요, 사실 거의 한 거의 한 2년 정도를 좀 시장을 주도를 했어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엔비디아 좋을 거예요, 엔비디아도. 근데 이런 흐름들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음. 종목 상담은 좀 저기 뭐가 이제 잘 갈까요? 이런 거를 답변을 제가 못 해드려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저거 한데 아무튼 지금 뭐 어쨌건 뭐 얘기는 해드렸죠. AI도 좋을 거다. 네, 근데 엔비디아는 워낙에 지금 한 2년 정도 시장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엔 좀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또 트럼프랑 또 친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규제나 이런 것들을 잘 완화시키고
좀 풀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럼 이제 한국 주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로보틱스와 모빌리티 이런 쪽도 봐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내년에 또 핫할 수 있는 부분들이 XR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XR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XR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 글라스라고 하죠, 스마트 글라스. 그죠? 이제 내년에 구글도 스마트 글라스가 나오고, 삼성전자도 스마트 글라스가 나오고, 그죠? 이미 올해에는 애플이 스마트 글라스가 나왔었죠. 예. 애플이 스마트 글라스가 나왔었죠. 애플 뭐가 나왔었어요? 비전 프로라는 게 나왔습니다. 솔직한 말로 싹 다 망했죠. 예. 너무 비싸고 또 뭐 이제 충전해 가지고 사용을 하더라도 뭐 2시간밖에 사용을 못 하고 또 굉장히 이제 좀 묵직하죠, 기계가. 그거 어떻게 쓰고 다녀요, 그거를. 근데 이제 구글에서 개발하는 이제 스마트 글라스는 내년에 이제 뭐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 스마트 글라스는 그냥 단순히 뭡니까? 안경 같은 거예요, 안경. 예, 정말 말 그대로 안경 같이 생겼어요. 물론 이거를 충전을 해가지고 얼마나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이런 미래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주도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로봇주 계속 관심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정책주나 이제 이런 인맥주들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건 아시죠?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요 코오롱 모빌리티, 모빌리티 그룹 요것도 이제 정책주, 인맥주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저기 뭐야 무료 커뮤니티에서 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지만 이 무료 커뮤니티에서 이제 여러 번 강조드렸었던 이제 정치 테마주들, 정책주들 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들 그런 것들 대부분이 다 뭐 아시다시피 급등을 했었죠. 네, 급등을 했었고 또 좋은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정치 다 빼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냥 제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드릴게요. 주식으로만 봐주세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까? 자, 앞으로 정책주나 이제 인맥주가 크게 올라가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탄핵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뀌어야만 어떻게 가겠죠, 당연히 종목들이.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탄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 일이라는 건 몰라요. 생물이에요, 생물.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봐봐요. 이 코로 모빌리티나 이런 것들도 하락했었던 이유가 뭐죠? 잘 가다가. 어, 그죠? 뭐 누구 관련주는 아시죠? 누군지. 예. 우원식 관련주, 우원식 관련주. 근데 얘가 이렇게까지 갑자기 급락을 하고 이랬던 이유가 뭐죠? 생물이란 말이에요. 왜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죠? 나는 출마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얘가 급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곰곰이 이제 정책주나 이제 물론 인맥주 이런 것들로 좀 수익을 많이 들였지만 최근에 과연 이것들이 계속 갈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속 쥐고 갈 수는 없겠다 싶은 거죠.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적당히 먹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인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내년엔 자율주행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이 어디에 들어가겠냐? 드론에도 들어갈 거고 로봇에도 들어갈 거고 그죠? 그러니까 산업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볼 거면 자 그러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선 또 뭐가 부각이 될까요? 당연히 AI 반도체. 그죠? 반도체도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원래는 오늘 주제가 그거였어요. 미리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에 제가 주제를 정해놨던 게 오늘 방송 주제가 이제 사실 정책주나 인맥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종목들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크리스마스 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100%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정책주나 이 제가 봤을 때는 인맥주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막 2배에서 10배가 올라요. 정말로 대통령이 바뀌기 시작할 때는. 근데 조기 선거가 될지도 모르겠고 아직 재판 결과도 안 나왔고 사실 그래서 슬슬 좀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최근에 제가 우리 정예분들은 아시다시피 지난 그 크리스마스 전에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다 대부분 뭐예요? 원래는 제가 정책주나 인맥주 이런 것만 하다가 갑자기 좀 뭔가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하죠 또. 그래서 한국 증시가 굉장히 흐름이 좀 빨라요.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좀 흐름에 맞춰서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단기간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수익을 내시려면요. 로봇주. 예, 왜냐면 CES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로봇주, 드론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장 시작하고 같이 보겠지만 그런 종목들 한번 같이 볼게요. 예, 그런 종목들 한번 보고 한번 오늘 좀 흐름이 어떤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로봇주는 무조건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나오면 뭘로 가장 빠르게 가겠어요? 당연히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면 사실 국내에서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이것도 뭐 강조는 많이 드렸었고 제가.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 이 종목도 휴머노이드 로봇 이슈로 같이 올라와 줬던 종목이에요. 흔히 제가 방송에서 우리 이제 SBS 비즈 방송 여러분들 뭐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하면 다 보실 거니까 방송에서 흔히 얘기하는 뭐가 나와 있죠? 자, 로켓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로보티즈가 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수급도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음. 뭐 장 시작하고 난 이후에 한번 흐름을 좀 볼게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쪽 같은 경우 대장은 뭐냐? 저는 에이럭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신규 상장주인데 얘가 드론 대장주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예, 이게 대장주긴 한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우리가 보호예수 물량이나 이런 것도 좀 조심은 해야 된다. 근데 이놈이 좀 대장격에 있는 종목이지 않나 드론 쪽에선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딥마인드라는 종목도 있고 DTNC라는 종목도 있고 DTNC는 심지어 그죠? 매집 신호 나왔죠. 그죠? DTNC라는 종목도 있고 뭐 코콤도 과거에 뭐 이것도 뭐 우리 정의원방에서 얘기 드렸지만 매집 신호 나오고 급등이 나왔죠. 이것도. 그죠? 코콤. 제이시언 시스템도 뭐예요? 로켓 기법. 매집 신호. 세력의 매집 신호 나오고 급등 나왔고. 원래 대장이 이제 드론 쪽은 제이시언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좀 에이럭스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얘가 대장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장 시작 전까지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뭐 오늘 주요 뉴스들을 또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이제 오픈 AI까지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겠다. 그럼 뭐예요? 이 휴머노이드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휴머노이드라는 건 뭐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또 사람하고 생각도 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생각도 그죠? 그러면 오픈 AI가 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 AI 기업인 건 아시죠? 챗 GPT 만드는 회사예요. 다들 아시죠?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다네. 그러면 얘네들의 AI의 이 프로그램 시스템을 휴머노이드 로봇에 직접 갖다가 넣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로봇이 되는 거예요. 로봇이 생각을 하고 로봇이 판단을 내리고 사람의 명령을 듣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구글도 로봇을 한다.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러니까 즉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로봇 이런 이제 대기업들도 그죠? 큰 기업들도 로봇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어요. 네, 자율주행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좀 오늘 또 보면 제가 이제 아침마다 뉴스를 올려드리지만 뉴스를 또 우리가 좀 같이 보면은요. 이제 그런 뉴스가 또 있어요. 예. 이 지금 보면은 그 저기 뭐야 이 모디 아시죠? 모디 인도 인도의 모디도 자 K조선의 SOS를 외친다. 그럼 오늘 또 조선주가 또 괜찮을 수도 있고 그죠? 조선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조선주 하면은 또 이제 뭘 강조를 드렸죠? 성광밴드라는 종목을 강조를 드렸었어요. 아, 성광밴드 너무 잘 가요. 이미 벌써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흐름들이 좀 굉장히 좀 괜찮은데 또 최근에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도 뭐 아시다시피 대장주가 뭐예요? 어, 요 HJ 중공업이라는 회사가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또. 예, 이 조선주 그죠?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별론 것 같고 오늘 뭐 조선주도 뭐 아무튼 뭐 상황 보고 근데 조선주가 뉴스가 이 모디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조선주가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흐름들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제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식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예. 이미 이런 오늘 좋은 뉴스를 대비를 해가지고 이미 주가라는 거는 선반영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미 조선주들은 선반영이 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심은 두 대. 아,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로봇주가 나요, 로봇주. 왜냐면 로봇주는 뭐 올라간 게 없거든요, 지금 보면. 그죠? 뭐 로봇, 방금 얘기했던 로보티즈도 올라간 게 없어요. 그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물론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왔지만 이것도 올라간 게 없어요. 그죠? 많이 빠졌죠.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그죠?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죠? 근데 로봇주들도 이제 좀 그렇게 좀 이제 많이 오히려 빠져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로 오히려 매수세가 오늘은 또 쏠릴 수도 있다. 로봇이냐 조선이냐 반도체냐. 왜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 크리스마스 때 미국에서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냐 오늘은 로봇이냐 저거냐. 또는 시장이 만약에 오늘 좀 밀린다. 그러면은 정치 테마주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이제 생각은 해두셔야 돼요. 자, 일단은 장이 시작되니까 분위기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 좀 같이 한번 좀 체크해보고 제가 좀 또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마이크나 뭐 잘 나오죠, 여러분들? 네. 마이크나 뭐 화면이나 잘 나오시죠?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주 이 월요일까지만 해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정책주나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가 크리스마스 이후로 좀 저는 뭐 항상 제 인생엔 뭐 주식 생각밖에 없거든요. 뭘 사야 될까? 잠깐만. 이거 봐. 자율주행 대박 났네 우리 정의원 종목. 이 SOS 랩을 들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오늘 봐봐, 급등하잖아요. 자율주행. 국내 자율주행 대장주입니다, 얘가. 지금 현재. 자, 수익률이 이제 10% 됩니다. 정의원분들. 잘 가네요. 지난주에 샀는데, 이번 주 바로 그냥 올라가 버리네요.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겠습니까?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오늘 같이 이렇게 급등 출발을 해버리면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원래라면. 근데 저는 이 SOS 랩은 계속 들고 가 볼 겁니다. 오늘 로보티즈도 좋네요. 얘기한 대로. 이 로보티즈도 사실 저희 방에서 이제 얘기해도 되나? 뭐 요거까지는 뭐 공개를 했으니까 로보티즈 사실 화요일 날 잡았습니다. 화요일 날 잡고 오늘 좀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이거 봐, CES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좋죠. 당연히 CES에는 자율주행 기술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 제가 최근에 이제 강조드렸던 한미 반도체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반도체 쪽은 조금 흐름이 좀 좋진 않습니다. 지금 아침에. 로봇주가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오늘은. 뭐 얘기한 대로 종목들이 같네. 우리 또 이 포트를 좀 살짝 쿵 틀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또 잘 가네요. 좋네요. 정치 테마주로 요 최근 몇 주 동안 좀 발라 먹었고 그죠? 정책주나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조금 방향성을 지난주부터 틀기 시작했는데 또 CES 관련주로 또 발라 먹고 있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시장을 좀 봤을 때 여러분들 종목 자체를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한국 증시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중을 크게 못 넣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죠? 불확실성이라면 뭐예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죠? 경제적인 부분은 뭐 그렇다 치고, 예. 경제적인 부분보다 더 앞장서 있는 게 사실 정치적인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저도 뭐 종목을 이렇게 좀 이 매수를 할 때 좀 이게 좀 비중을 좀 크게 못 넣겠더라고 저도.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유튜브 생방이요. 매주 아마 목요일 날 좀 진행할 것 같고 오늘은요. 오늘은 4시. 예, 지금 뭐 써 주셨네요. 오늘 4시쯤 진행할 예정입니다. 들어오세요, 4시에도. 제가 4시에는 좀 오늘 하루 종일 좀 흐름 좀 보고 괜찮은 종목 있겠다 싶으면은 4시에는 좀 한번 또 종목도 한번 들여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TV에서 방송 보는 것보다 훨 낫죠. 왜냐면 이건 생방송이고 TV에 방송 나가는 종목들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이제 제가 또 최 대표님하고 같이 나가잖아요. 그죠? 이미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준비했던 종목들이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좀 늦어요, 그게. 박자가. 그걸 뭐 어떻게 맞춥니까? 예. 그죠? 뭐 경기나 상황에 따라 또 종목이 달라지니까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TV 나가는 이 종목들은요. 물론 이제 거기서 뭐 손절가라든지 목표가라든지 제가 다 잡아드리지만 웬만하면은 커뮤니티에 드리는 거 하시는 게 나아요. 실시간으로. 어, 그죠? 실시간으로. 제가 우리 커뮤니티에 이 종목도 드렸었잖아요. 대성창투라는 종목을 뭐 아시다시피 이거 정책주잖아요. 이날 드렸었어요. 이날 아침에 커뮤니티에. 그러고 나서 당일날 급등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이런 종목만 제가 드릴 수는 없죠. 운이 좋은 거죠. 이런 거는. 사실 뭐 당일날 급등할 줄 알고 드렸겠어요. 제가. 흐름이 너무 좋으니까 드린 건데 이날 급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책주였어요. 어, 그죠? 근데 최근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정책주나 인맥주도 손을 놓으시면 안 돼요. 이쪽도. 일단은 쥐고 있어야 돼요. 어.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아직 남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탄핵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요.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쥐고는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잠깐 흐름 보니까 쇼박스 이런 게 좋네. 야, 이 쇼박스도 제가 전략 어떻게 드렸어요? 이날? 자, 딱 단타 치실 분들을 어떻게 하라겠어요? 이날 사서, 이날 음봉에 사서 오늘 팔아라라 그랬죠. 제가. 왜? 오징어 게임 관련주입니다. 근데 오늘 오징어 게임 2가 넷플릭스에 이제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딱 오늘까지가 끝인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 진짜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일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오징어 게임이 너무 재밌어. 봤는데 와 오징어 게임 1처럼 2가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열풍이야. 그러면 이제 또 급등이 나오겠죠. 그때. 그때 단타 쳐도 듣지 않아요. 또 그때 가가지고. 일단은 봐야 돼요. 오늘 오징어 게임이 아마 이따 오후 한 5시쯤에 올라올 거예요. 근데 재밌다.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열풍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원만큼 재밌겠습니까? 사실 보통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보면 영화도 그렇지만 물론 범죄도시는 조금 달랐죠. 근데 우리 명량 보세요, 명량. 그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 한 그 영화잖아요, 명량이. 근데 이 명량이라는 게 예전에 이 대박을 쳤었죠. 그죠? 천만 관객이 넘고. 근데 이제 명량의 후속작들이 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꼬그라졌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못 갔어요. 영화도 그때만큼 흥행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보통 제가 보면은 이 영화나 이런 이제 시즌 때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은요. 딱 시즌 때 흥행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시즌에 망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오징어 게임도 제가 봤을 때 원보다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오징어 게임 나왔다 그래서 지금 따라 붙어가지고 사시면 이게 오전에는 좋을 수 있으나 오후 돼가지고요. 쭉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쇼박스는 제가 크리스마스 전날에 이미 이 라이브로 추천을 드렸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무조건 팔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타는 딱 나왔네 그죠?
단타 매수는 딱 나왔네. 그죠? 수익률은. 딱 그 정도까지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오늘 좀 이제 좋고, 그럼 조선주 뭐 얘기했던 대로 조선주도 나쁘진 않은데, 자 HJ중공업은 밀리죠. 왜? 이미 다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어. 기자재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보면은 STX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사실 이런 조선 기자재 관련돼 있는 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조선주가 아니고요. 조선 기자재 쪽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광밴드를 드렸던 거고요.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꼭 들어오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자재 쪽 관심 있게 보세요. 만약에 보실 거면 화인베스틸도 좋네요. 화인베스틸도. 근데 이거는 너무 잡주라서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이런 동전주 거래량 없고 잡주 이런 건 절대 손대지 마시고, 웬만하면 거래대금 좀 있는 거. 1승. 1승도 제가 이것도 그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급등이 나왔으나 폭락 한번 나왔었네.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왔네. 1승도 조선 기자재 조금 이제 매수세가 좀 요즘 최근 들어서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이거 좋아요, 1승도.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 아무튼 조선주 쪽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한번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전기차 쪽, 휴맥스 홀딩스,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데,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진 않아요, 오늘. 뭔가 개별적인 이슈가 있죠. 왜냐면 휴맥스가, 화요일이죠. 네, 크리스마스 이브. 화요일 날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잠깐 나고, 알티캐스트 매각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매각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지금 전기차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뭐 이거는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포스탁 섹터 종목도 오늘 당일날 이제 좋은 흐름이 있는 이제 이런 테마들,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 보실 때도 이것도 뭐 하나의 팁이죠. 오늘은 뭐 전기차가 좋고 이게 뭐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일일이 좀 뜯어봐야 됩니다, 보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매각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알티캐스트도 같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매각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구나. 전기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은 뭐예요? 이 젠큐릭스라는 종목이 오늘 점상을 갔네. 그죠?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뭔 얘기 나왔어요? 지분을 팔아서, 자회사의 지분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개잡주,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뭐 잡주예요. 제가 왜 근데 얘기를 하다가 주춤했냐. 또 이거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좀 약간 속이 상합니다, 제가.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하반기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파이메딕스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뭐 나락으로 가고 있네요. 상장하고 나서.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신규 상장주들은 손대지 마시고, 제가 신규 상장주들 매매하는 이제 좀 팁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청약을 넣어가지고 들고 있잖아요. 보통 신규 상장주 하시는 분들. 그러면 청약을 넣어가지고 내가 당첨이 돼가지고 종목이 이제 상장이 딱 됐을 때 웬만하면 첫날 시초가에 일단은 비중을 날리셔야 돼요, 일부를. 그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들 매수는 언제 하시는 게 좋냐면, 상장하고 난 날의 고점에서 적어도 40에서 50%는 빠져야 돼요.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가 있냐?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웨어러블 로봇 대장주예요. 얘가. 웨어러블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착용을 하는 로봇이죠. 예. 로봇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품명을 얘기해도 뭐 모르신 분도 모르실 수 있겠으나, 보핏이라고 해서 보핏. 예. 삼성에서 출시한 게 보핏이잖아요. 근데 엔젤 로보틱스가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서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대장주. 근데 뭐예요? 보세요.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상장한 날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져 있습니까, 지금? 70%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박스권 그리고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공략해 볼 만해요, 이런 자리에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추세적으로 무너져 내리면 그건 손절을 하셔야 돼요. 되게 매매하기 좀 쉬운 종목이 이런 것들이. 언제 갑니다라고 제가 뭐 딱 짚어가지고 얘기는 못 해드리겠으나, 그죠? 추세적으로 굉장히 좀 괜찮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CES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리고 CES에서 로봇 하면은 뭐 휴머노이드 로봇만 나오겠어요. 의료용 로봇도 나와요. 의료용 로봇. 그 의료용 로봇 관련주가 엔젤 로보틱스 아닙니까? 그죠? 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 뭐 뭐든 아무튼 뭐 몸 이래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뭐 지금 뭐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참고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뭐다 주의해야 될 거. 추세적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해라?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손절을 하는 소리예요. 리스크 관리하라는 게. 이런 거 좀 매수해 보셔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저는. 엔젤 로보틱스. 좋은 거 드렸네, 좋은 거. 좋아요, 이 종목. 네. 그러니까 좋다라기보다 경쟁자가 거의 없어요, 국내에서. 거의 뭐 독점이라고 봐야죠. 경쟁자가 없다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오늘은 또 보니까 좀 흐름들이, 이 시장의 흐름들이 크다. 네, 이건 로봇주는 뭐 다 대부분이 좋아요, 지금 오늘. 네, 그래서 로봇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요런 뉴로메카 이런 것들이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라고 하는 자꾸. 크리스마스가 좀 주말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그죠? 크리스마스 전부터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그 뉴로메카도 뭐 관련주냐? 뭐예요? 스마트 팩토리 테마 쪽이에요. 그죠? 로봇이 로봇을 만듭니다. 예, 로봇으로 로봇을 만드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건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등을 하는 이유가 뭐냐? 어, 최근에 무슨 이슈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왜 급등을 했냐면 조선에서 뭐예요? 이제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용접 아닙니까? 용접. 그죠? 용접. 근데 이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지금 용접을 하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HD 현대사모라 그래가지고 조선업을 하는 이 기업에다가 심지어 납품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보다 용접도 당연히 사람보다 잘하겠죠. 예. 그리고 이 각 선박이나 이런 좁은 공간을 막 넘어들면서 용접을 한다 그래요. 어마무시한 기술이 나왔어요, 또 로봇에. 그 뉴로메카 이 종목은요, 제가 봤을 때 더 갈 것 같아요. 네. 이런 뉴스들이 여러분들 뭡니까? 살아있는 뉴스. 네, 살아있는 뉴스들. 이런 뉴스들이 또 굉장히 좋은 뉴스들. 나 오늘 또 시장이 안 좋네, 오늘. 그죠? 밀리네.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도 딱 얘기를 드렸던 게 우리 정의연방이나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얘기를 드렸죠. 이 21선을 돌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수가 이 21선 돌파하기 좀 쉽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도 좀 쉽지 않아요. 또 이제 수급도 우리나라가 좀 이 수급적인 문제가 뭐냐.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요. 이건 좀 미쳤습니다. 진짜 솔직한 말로 제가 여러분들 SBS 방송에서는 못 보여드리는 이런 그죠? 얘기들. 예. 뭐 그런 방송국에서 녹화하는데 뭐 미쳤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미쳤어요 환율이. 예, 좀 미치고 널뛰는. 그리고 우리 정의원 분들은 특히나 지금 이제 제가 며칠 전에 테슬라를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좀 했거든요. 테슬라를 정의원 방에서 좀 들고 있다가 요때였을 거예요. 제가 이제 추천을 했었던 가격대가 테슬라가 여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신규 분들 가입하고 나셨을 때 저희 방은 이제 미국 주식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니까 가입하고 나서 추천드렸던 게 여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좀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좀 하락이 나오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음. 자, 그래서 어쨌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좀 그렇게 이제 테슬라를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 항상 얘기하지만 미국 주식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으로 할까 말까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노다지 시장이 있어요. 돈 복사가 된다니까 지금. 미국은요 돈 복사가 돼요. 지금 웬만한 괜찮은 종목 잘 타이밍 맞춰가지고 사면 돈 복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을 하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 한번 진짜로 안 하고 계신 미국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고민해 보세요. 이거 요즘에 계좌 만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쉽잖아요.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데. 어쨌건 테슬라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자 지금부터 테슬라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원래 오늘 그래도 SBS 이 여기서 첫 방송이니까 좀 많이 풀어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는데 자 테슬라가요 이대로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들 사실 매수하기 어려워요. 근데 언제가 좀 이 매집 타이밍이 될 수 있냐면 이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도.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박스권 이게 만약에 미국이 지금 산타랠리가 오면은 이거 박스권 안 갇히고 이 윗상단 또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전략을 다시 해야겠지만 만약에 이 박스권을 뚫지를 못하고 테슬라가 이 안에서 놀아난다. 그럼 이 안에서는 매집을 좀 해보셔도 돼요. 대신에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 박스권 하단을 강하게 좀 이탈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이거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겠죠. 되게 간단하죠. 이런 것들이. 그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공략이 좀 가능하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테슬라를. 이 무료 커뮤니티에서도. 뭐 아시죠? 무료 커뮤니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제가 언급을 진짜 많이 해드렸죠. 테슬라를. 무조건 봐야 된다고. 아니 애초에 이 기업 수장이 그죠? CEO가 일론 머스크가 애초에 기업 사장님이 트럼프랑 그렇게 친한데 당연히 테슬라에 대한 이런 유리한 쪽으로 좀 내년에 이제 행정부가 들어서면 좀 추진을 하겠죠 그런 쪽으로. 그죠? 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트럼프 도와주면서 그죠? 당선되기 전에 도와주면서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재용하고 윤석열하고 엄청 친한 거야 지금.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 일이 있다라 그러면 난리가 날 텐데 진짜 미국은 역시 좀 프리한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정부 효율부 수장까지도 이제 물론 뭐 아직 뭐 임명을 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저런 식으로 좀 흐름이 좀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좀 잘 체크를 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나는 왜 또 이 채팅창이 또 안 나오지? 역시나 이 21선의 이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국 증시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1선의 이 저항을 이겨내지는 못하곤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뭐 악재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 그닥 딱히 존재하진 않는 것 같아요. 참 산타랠리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좀 밀려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냐면 정책주들이 올라옵니다. 또 제가 아까 오전에 장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죠.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하면 정책주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정책주나 이런 것들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우리가. 골고루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CS 관련주도 들고 있어야 되고 CS 관련주들이 가려면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이제 뉴로메카 또 밀리죠. 그죠? SOS랩 자율주행 대장조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도 밀리죠. 물론 뭐 이렇게 밀려도 뭐 수익이 나고 있지만 그래서 좀 더 들고 가 볼게요. 어쨌건 CS 관련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올라가요? 그럼 정책주는 그린 케미칼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그린 케미칼은 뭐 하는 회사죠? 이것도 뭐 이제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도 뭡니까? 정책주예요. 예, 이것도 이제 그 이제 저거죠. 이 CCUS라고 이 CCUS가 뭐냐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한테 상의한 게 있죠. 조언을 구한 게 있어요. 어, 다른 거는 이제 뭐 IRA 법안이나 이런 것들은 뭐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 CCUS 쪽은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왜냐? 자, 트럼프는 환경을 생각을 안 한다라고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석유도 많이 뽑아내가지고 미국에서 석유를 많이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갖다 팔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뭐야 유가가 크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당시에는요, 이 유가가요 몇 불까지 갔는 줄 아세요? 이 유가 선물이 지금 막 70불 이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휘발유나 경유 넣을 때 휘발유보다 경유가 비쌌을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시 휘발유나 뭐 경유도 쌌었지만 그때 당시 어땠어요?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몇백 원대였어요. 950원 막 이랬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불과 몇 년이 되고 한참 되긴 했지. 예.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유가 선물이요. 16불, 20불 아래로 내려갔었어요. 그때 당시. 뭐 그때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 유가 선물을 매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세요. 그때 아마 근데 제 얘기 듣고 근데 유가 선물이 그렇게 폭락을 하다 보니까 아마 무서워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선물하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저는 뭐 선물도 보고 뭐 다 하는데 심지어 코인도 얘기해 드리잖아요. 제가 정형방에서 코인 얘기도 해 드리는데 이 유가라는 게 유가 선물이 그때 당시에 막 그렇게 떨어졌어요. 제가 이거는 역사적으로 기록될 날이다. 무조건 선물하시는 분들은 유가 쪽 롱으로 잡아라. 올라가는 쪽으로 보셔라.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유가가. 근데 이번에도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자, 미국에서 천연가스도 많이 뽑아가지고 팔아야지. 석유도 많이 뽑아가지고 팔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주 같이 하자고. 예? 우리 천연가스 많이 뽑아가지고 팔 건데 우리 한국 조선이 좀 도와줘야 된다. 왜냐면 LNG선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기술력이 전 세계 1위거든요. 그 천연가스를 이제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그 옮기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1등 1등.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트럼프가 그런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CCU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화석연료, 뭐 이제 석유 뽑아서 쓰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트럼프가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그럴 때는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뭐 석유 회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 흐름들이 좀 좋아요. 근데 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랑 이제 저거란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CCUS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이제 그럼 CCUS에 지원금은 계속 줘야겠다. 이런 거를 이제 상의를 하면서 무슨 이제 저걸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이제 기존에 그런 체계가 있잖아요. 기름을 쓰고 뭐 천연가스를 쓰고 하는 그런 공장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그러니까 새로운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걸로 바꿀 게 아니라 그걸로 바꾸면은 이제 또 금액도 많이 들고 또 당장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소 포집 기술이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이 산업에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진다 이겁니다. 뭔가 화력 발전소를 돌리고 석탄을 떼고 뭐 이런 것들. 왜냐면 화력 발전소 돌리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장 큰 게 그거잖아요. 탄소 배출이 너무 커요.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 이런 탄소 포집 기술을 갖다 넣으면은 괜찮을 거다. 이제 트럼프가 아니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 이 CCUS 대장주는 그린 케미칼이다. 예, 그린 케미칼이다. 얘가 왜 그럼 대장주냐면 얘가 우리가 탄소 포집 기술을 할 때 이 그린 케미칼이라는 기업에서 만드는 이제 이 저기 뭐야
ETA라는 게 있어요. ETA. ETA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갑자기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하려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더라? 에탄 뭐 있어요. 아무튼 ETA라는 이제 이 그 소재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탄소 포집을 해가지고 탄소 포집을 왜 합니까? 그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뭘로 만드냐면 에너지로 만들거나 에너지로 재탄생 시켜요. 정말로 에너지로 만들거나 다른 제품들로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탄소를 포집해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되게 신기하죠 기술이. 예. 그래서 그거를 포집을 해가지고 다른 이제 대체제로 생산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뭐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고 뭘 만들 아무튼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어쨌건 그거를 만들려면은 이 ETA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ETA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는 기업이 이 그린케미칼이에요. 그래서 그린케미칼이 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CCUS 하면은 딱 그린케미칼 보시면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은 잘 보세요. 박스권이에요, 지금. 그죠? 이렇게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분할 매수 매집을 하셔도 된다. 대신에 이게 깨진다. 그러면 얼른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해야겠죠. 추세가 깨지면. 이 안에선 괜찮아요. 이 안에선. 박스권 안에서. 이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무료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 계신 분들도 아시다시피 언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때 얘기를 했어요, 요때. 얘기하자마자 이렇게 그 다음날 급등을 해버렸더라고요. 이게. 예. 아무튼 뭐 지금 흐름은 또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늘 좀 좋은 얘기들 많이 해드리네. 엔젤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매수하기 좀 괜찮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항상 우리 뭐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게 여러분들 주식 살 때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어치 여유 자금이 있어서 엔젤 로보틱스를 100만 원어치 살 거야.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엔젤 로보틱스 좋으니까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100만 원을 다 여기다 갖다 넣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네. 한 번에. 왜 주식을 한 번에 다 삽니까? 나눠서 사셔야 돼요, 무조건. 분할 매수. 그래야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질문이. 아니, 나눠서 샀는데 이게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급등하고 이러면은 그거 아깝지 않냐. 근데 그런 거 아쉬워하고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내가 매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급등을 한다. 그러면 그거 나름대로 즐기시면 돼요. 뭐 이만큼 수익이 나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집까지 해가지고 종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집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단가를 계속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죠? 매수 단가를. 그러니까 매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고 나서 그 종목이 급등을 하잖아요. 그 수익이 어마무시합니다. 수익금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즐기면 되는 거고, 가는 대로. 안 가고 매집을 할 기회가 있는 종목들은 매집할 수 있는 기회 주니까 좋네. 너무 좋네. 기분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하고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오늘도 보면 현대 ADM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21% 급등하던 게 지금 10% 내려와 있어요. 변동성이 무진장 심하잖아요. 오늘 보면은 그죠? 종목들이 오늘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보실 때는 매수라고 하실 때는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은 더욱더 차분하게 이 분할 매수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 솔직한 얘기로 정말 이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힘든지 참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 그러면 일단은 환율이에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죠?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외국인들 유입이 없어요. 사실 한국 증시가 올라가려면 외국인들 유입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도 보시면은 개인만 사고 있어요. 정말 진짜 몇 달 동안 외국인들은 진짜 팔기만 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들어와야 오를 수 있어요. 일단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미국인이야. 예, 그죠? 뭐 미국인이 됐건 뭐 아무튼 뭐 인도 사람이 됐건 저기 뭐 이제 일본 사람이 됐건 뭐 중국 사람이 됐건 뭐 어느 나라 사람이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이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할 마음이 드세요? 솔직한 말로. 네. 왜 그런 마음이 안 드냐, 외국인들이. 정치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지금 시장이.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탄핵이 될 거면 되든가 말 건 말든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이렇게 변동성도 심하고 외국인들도 뭐 들어와 봤자 단타 치고 나가고 기관들도 단타 치고 나가고 예. 다 그런 흐름들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 증시가. 그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진득하게 좀 갖고 가고 싶은데 저도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하나 진득하게 좋은 거 사가지고 들고 간 스타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득하게 들고 있으니까 테슬라도 100% 넘게 수익나, 저거 뭐예요 또, 아이온큐가 400%가 넘어가.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우리 뭐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종목 있어요. 조비 에비에이션. 이것도 지금 수익률이 뭐 60%, 80%가 넘어갔거든요.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이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이제 크리스마스 때 또 기분 좋게 좀 급등을 좀 했는데, 그죠? 어,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진득하게 들고 있잖아요. 예. 안 팔아요. 그죠? 테슬라 안 팔았죠. 예. 절반 물론 절반 수익 실현했지만 절반은 계속 들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박스권이 나오면 저는 여기서 또 추가 매수할 거예요. 추가 매수 또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정연방에서. 아니 그 저기 뭐야 커뮤니티에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좀 진득하게 좀 들고 갈 수 있어서 마음이 좀 편해요. 근데 한국 증시는 지금 진득하게 들고 갈 만한 종목이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없다. 예. 그래서 그냥 좀 수익이 이렇게 저도 뭐 그렇지만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수익 실현을 좀 잘 하면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이해가 좀 되셨으면은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아, 이거 소통되니까 너무 좋다. 종목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건 좀 아쉽네. 이렇게 좀 소통이 되니까 너무 좋네, 진짜. 오늘 아마 지금 이 짧은 1시간 동안 방송 시작하고 나서 뭐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정보를 드렸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지금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다 드렸어요, 진짜. 정말로. 자, 여러분들 커뮤니티 드렸던 꿈비 움직이네요. 꿈비도 오늘 살짝 움직이네. 이것도 뭐예요? 정책주잖아요. 저출산 관련주. 예, 정책주. 꿈비도 살짝 움직이네. 아, 근데 오늘 시장이 재미가 없네요. 아, 이 크리스마스 때 미국장이 좋길래 오늘 한국장도 조금 기대는 저는 좀 했었는데 역시나 뭐 이 정치적인 아무튼 뭐 이 불안감이 좀 있다 보니까 한국이 좀 빨리빨리 좀 아무튼 해결이 돼서 좀 뭐가 됐건 간에 주식시장으로 좋은 방향 쪽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도 코로나 이후로 되게 많아졌는데 다들 잘 돼야 되는데 진짜. 아니, 국민이 잘 돼야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아니 뭐 돈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뭐 금투세도 내고 하는 거지. 물론 금투세는 지금 이제 시행을 안 하지만 그죠? 만약에 금투세를 시행을 했어도 우리 국민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정말. 정말 막 뭐 집 한 채 살 정도로 벌었다 다들. 아이 그럼 뭐 금투세 해도 세금 내지 그죠? 안 내겠습니까? 내죠. 근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지금 다른 나라 증시는 다 급등해가지고 올해 막 20%씩 올라갔는데 지금 증시가 심지어 여러분들 이스라엘보다도 못 갔어요. 한국 증시가 저쪽에 전쟁 나고 있는 나라보다도 못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우리나라가 뭐가 부족해서 기술력 좋아. 그죠? 뭐가 부족한데 주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평가야.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저평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도대체 이 정치적인 이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되냐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은.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저는 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제 이 제 그 마음은 없어요. 저는 무조건 주식에 빗대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 탄핵이 되면 주식시장 올라요. 왜냐면 제가 과거에 그 우리 이 박근혜 때 그때 제가 한번 이제 이 탄핵 때를 이제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언제냐면 그때가 2016년도거든요. 제가 이것도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지만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셨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자, 이때 뭐가 터졌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우리 태블릿 사건 아시죠? 뭐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니까 뭐, 그죠? 우리나라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면 웬만하면 다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태블릿이 터졌던 때가 있대요. 그 다음에 탄핵 나왔던 게 있대요. 음. 자, 주식시장 폭등했죠. 그죠? 탄핵 얘기 나와서 폭등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 이때랑은 또 조금은 달라요, 상황이.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바뀌고 뭐 이제 뭐 선거가 빨라지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정치 테마주, 정책주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정말. 그러고 이제 산업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이제 외국인들이 막 유입이 되는 거죠. 아, 한국이 불확실성이 끝났네 하면서 외국인들도 막 샀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그러고 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결정이 딱 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증시가 말도 안 되는 폭등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딱 주식으로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탄핵이 되고 안 되고 이것보다는 딱 그거예요. 탄핵이 되면 선거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재판을 했는데 이게 좀 물론 올라갈 거예요. 주식시장이. 재판을 해가지고 탄핵이 안 됐어요. 근데도 주식시장은 오르긴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있었던 이 대통령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찌됐건 해소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때쯤 되면 좀 들어올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예, 주식시장이 좀 오를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는. 근데 탄핵이 되는 것만큼보다는 주식시장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얼른 이런 재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결정이 나야 돼요. 지금. 그런 것들이 빨리 결정이 나야 이 한국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이 왕창 살 거예요. 그때부터. 안 사잖아요. 지금. 그죠? 이 원달러 환율도 왜 이렇게 치솟을까요, 이게? 당연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와, 이거 근데 1460원까지 가는 이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건 뭐 오늘 지금 뭐 벌써 1시간이 넘게 지금 또 이걸 하고 있는데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뭐 어차피 오늘 또 이따가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저 또 생방송 있습니다. 그때 또 시청 그 참여들 많이 하세요. 예.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도중에 들어오셔서 보신 분들은 그 이거 뭐야? 그 이거 그 저기 녹방 되나요? 그 우영자 저기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시죠? 오전 거 녹방 됩니까? 녹방 됐습니까? 이거 지금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 요거 그 녹화 되는 거면 저기 그 우리 커뮤니티에 좀 올려주세요. 저 방송 끝나고 방송 종료하고 좀 올려주십시오. 되게 오늘 좀 유익한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제가 주식시장 돌아가는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 시각을 좀 가져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 진짜 많이 드렸으니까 지금 도중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진짜 그 첫 부분 쪽 방송을 좀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예. 그거 보시는 게 좋고 오늘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뭐 추천이라기보다 추천하라고 뭐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종목들 엔젤 로보틱스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한 번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CES가 좀 있으니까 이런 거 관심 가져야 되고 그다음 로보티즈 그죠? 로봇주는 뭐 이런 것들 로보티즈도 좀 관심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얘기했었죠 또? 테슬라도 얘기를 드렸었고 우리가 근데 이게 방송이 뭐 미국 저기 주식하는 방송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뭐 미국 주식을 뭐 공략 추천드리기는 조금 좀 그렇고 뭐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뭐 좀 나중에 한번 좀 저기 그 상의를 좀 해서 좀 그 말씀을 그 저기 뭐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예. 그 다음에 제가 좀 이 CS 관련해 가지고 그 드론도 봐야 된다 했잖아요. 드론 쪽은 요 에이럭스. 요거 진짜 관심 있게 보세요. 이거 제가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에 이 또 기술이 있거든요. 그 기술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우리 뭐 저기 뭐야 우리 커뮤니티 그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12,460원이 깨지면 안 돼요. 여기 되게 중요한 가격대거든요. 네. 이 위에서 주가가 좀 놀아주면은 한 번 더 가요. 이거. 그래서 드론 쪽은 요 에이럭스 관심 있게 보세요. 요렇게 박스권이에요. 요렇게 지금 12,460원이 중요한데 박스권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박스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단은 절대로 이탈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요거 관심 있게 보시고요. 드론 쪽은 에이럭스, 로봇 쪽은 엔젤 로보틱스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 로보티즈 그 다음에 또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종목이 JYP 진짜 잘 가네. 오늘도 조금 올라가긴 하네. 야, 이 JYP도 제가 SBS 방송에서 여기서 드렸잖아요. 그죠? 어, 그것도 잘 수익 내고 나왔는데, 우리. 아무튼 뭐, 추억이 있는 종목이네, 이것도. 어, 다음에 좀 시장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도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왜 제가 양자 컴퓨터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놈이 계속 가요. 아이온큐가. 이게 양자 컴퓨터 대장주 아닙니까, 지금. 어, 커뮤니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400%가 넘는 수익률을 지금 달성해서 들고 있는 또 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니, 미국에서 양자컴이 계속 가요, 이거. 아이온큐가. 그러다 보니까 국내도 양자컴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양자컴 쪽은 어딜 보시면 되냐면, 엑스게이트 보세요. 대장주입니다, 이거. 예. 이거 하나 공략해 보시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튼 얘기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드론 쪽 얘기 드렸고 로봇 얘기 드렸고 양자컴 얘기 드렸고 그 다음 자율주행은 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SOS 랩 얘기 드렸고 요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는 이제 저출산 쪽은 꿈비 이미 커뮤니티에 드렸고 이거 그 다음에 사람인도 관심 있게 좀 보세요. 사람인 이것도 정책주예요. 이건 무슨 정책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 저기 뭐야 취업, 취업 일자리, 일자리 이거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또 좀 괜찮은 거. 근데 정책주는 여러분 정책주나 인맥주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까 얘기 드렸죠. 재판, 재판의 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의 판결에 따라서 이거 완전 확 바뀝니다, 진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뭐 아직까지 재판은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 정책주나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고 오전 방송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시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고요. 종목 상담은 좀 안 됩니다. 종목 상담은 안 되고요. 궁금한 거. 뭐 혹시 그런 거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산업은 이렇게 하자. 산업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2차 전지 쪽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너무 길게 가면은 너무 얘기가 또 길어져요. 분명히 반도체 많이 갖고 있을 거고, 그죠? 2차 전지 많이 갖고 있을 거고, 사람들. 그죠? 물려 계신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게임주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 그죠?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딱 얘기를 드릴게요. 카카오는 업황이 안 좋습니다. 그냥 딱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어차피 질문을 못 하니까 그냥 그 랜덤으로 찍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카카오 업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거 뭘로 엮여서 올라간 거예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카카오가 좀 성향이 민주당 성향이 좀 강해요. 이 기업 자체가. 그리고 카카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할 때 뭐 지금도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좀 공격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좀 공격을 많이 당했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택시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우리나라에서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저기 생겼는데 아무튼 뭐 또 이 대표가 좀 이제 안 좋게 또 갔었고 그죠.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이거는 업황이 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예. 그럼 제가 예전부터 커뮤니티에 얘기를 드린 게 있어요. 카카오랑 네이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무조건 네이버 합니다라 그랬어요. 제가. 자 여기는 더 큰 이유가 또 있어요. 왜 더 큰 이유가 뭐가 있냐면 네이버는요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네이버 제페토라고 뭐 아실까 혹시 제페토라고 이 네이버에서 하는 이제 그 뭐 또 이 증강현실 가상현실 게임이라 했나? 가상현실 게임이 있는데 동접자가 이게 억 단위예요, 억 단위. 예. 1억 아니 가입자인가? 가입자가 아무튼 1억 몇 명인데 이게 애들 게임이거든요. 게임이에요, 게임. 애들 게임, 애들이 하는 이제 가상현실 게임인데 그 중에 외국인 유입이 그 중에 외국인들 그 유입자가 그 저기 뭐야 90%가 넘어요. 어.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게임이에요. 이 어린 친구들한테.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카카오보다 사실 카카오라는 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 메신저로 굉장히 좀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기프티콘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한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해외 나가면은요 카카오톡 쓰는 사람 없어요. 해외에서 그죠? 다 대부분 라인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뭐 이제 인스타 이런 걸로 하잖아요. DM 보내고 채팅 자체를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좀 사실 카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별로예요. 네이버 쪽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컴이요. 네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순전히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주식에. 제가 전문가를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언을 해드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이 업황이라는 것 자체나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팍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카카오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카카오가 갑자기 내일부터 뭔가 좀 이제 이 해외 글로벌적으로 뭔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는 부분들이 나오면 또 제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내일 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제 생각을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차 전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한 말로 제가 2차 전지 매번 이제 또 정연 아니 그 저기 뭐야 커뮤니티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좀 가망이 없습니다. 아 이거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얘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테슬라랑 독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 다 어디 거예요? 중국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어디? CATL. 전 세계 1위 배터리 회사죠. CATL이. 우리나라 아닙니다. 네. 중국 거 써요. 근데 내년에 자, 왜 이게 힘드냐 2차 전지가 내년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테슬라가 대박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테슬라 전기차가. 전기차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은데 지금 당장은 내년부터 인식이 많이 바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율주행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율주행 회사가 어디예요? 테슬라예요. 그쵸? 여러분들도 이거는 인정하시죠? 네, 구글도 있지만 테슬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자율주행은 못 따라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정말 운전자 없이 200km 주행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있을까요? 현대가? 없어요. 테슬라가 1등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기술을 내놓은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정말. 항상 일론 머스크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놀래키거든요, 진짜. 여기서 놀라운 점은 더 뭐냐면
여러분들 전기차, 저도 전기차 타고 다니거든요. 제 차도 전기차인데 저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데, 가장 불편한 부분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충전이 굉장히 짜증납니다. 사실 솔직한 말로. 이게 겨울 되잖아요. 급속 충전을 해도 느려요. 겨울이다 보니까. 어, 겨울이다 보니까. 또 전기차 주행거리도 줄어들죠. 어. 그럼 뭐 여러분들도 다들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약점인 걸 아실 거예요. 그쵸? 약점이에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 고속 충전을 하면은 이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게, 겨울에 충전하잖아요. 30분이 걸려요, 이게. 그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어, 그죠? 그런 부분들도 약간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왜 테슬라가 대박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자율주행이 이게 진짜 놀라운 게,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을 내놓으면서 뭘 내놨냐? 이 무선 충전을 내놨어요. 무선 충전. 자동차 무선 충전. 그러면은, 자,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에요. 나를 집에 내려다 줘. 전기차가, 내 차가 나를 집에 딱 자율주행으로 해서 내려다 줘.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 혼자 뻘뻘뻘 충전소 가가지고 무선 충전으로 충전까지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차에 대한 부분, 충전에 대한 부분들,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고민하던 부분들이 그거예요. 전기차에서 제일 불편하던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근데 지 스스로 알아서 가가지고 충전해 갖고 옵니다. 자, 내연기관차 그런 거 돼요? 안 되잖아요. 자,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가 제일 뛰어나다 그랬어요. 테슬라가 내연기관차 만듭니까? 안 만듭니다. 전기차만 만들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전기차가 지금까지 못 갔던 이유가 뭐였냐? 전기차가 처음에는 막 붐이어가지고 그러다가 지금은 막 완전히 불나고 이러니까 완전히 쏙 들어갔죠. 그거는 제가 왜 그렇다 그랬어요?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솔직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뭐 연비 더 들어가고 이제 뭐 엔진 오일 넣어줘야 되고, 그죠? 갈아줘야 되고, 그래서 뭐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뿐,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뿐이지, 사실 그게 그 유지 비용 때문에 전기차를 타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만약에 자율주행이 탑재돼 가지고 자동차 자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살만해요. 돈이 있는 사람들도 전기차 그게 이제 안전하다는 게 이제 보장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죠? 사실 뭐 자율주행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불안하잖아요, 사실. 사고 날까봐. 사고 나면 죽는데, 그죠? 안전하다는 게 이제 보장이 된 순간부터는 전기차가 다시 한번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예. 근데 그때 되면은 이제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지금은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날씨가 추울 때 막 시동도 안 걸리고 그래요. 뭐 미국에 올해에도 그럴 거예요. 아마 미국에 이제 한파 오고 그러면 테슬라 뭐 시동이 안 걸리네, 뭐 또, 물론 그런 거를 대비를 하겠죠. 이미 작년에 그런 사태가 터졌었으니까. 그죠? 어. 거기는 막 영하 막 뭐 30도, 40도, 50도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막 차가 얼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건 그때 이제 시대가 또 확 바뀔 겁니다. 어. 그래서 자율주행은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고, 그럼 우리나라 이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을 왜 이거 계속 떨어져요? 이런 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너무 비싸요. 주가가. 아직도 너무 비쌉니다. 자, 솔직한 막말로 얘네들 실적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솔직히 개판이에요, 실적. 어, 개판입니다. 제가 우리 커뮤니티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에코프로 BM으로 5,000% 수익 내드렸어요. 4년 동안 들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4년 전에 제가 이거 에코프로 BM을 만 원대에 추천을 했어요. 만 원대. 근데 4년을 들고 제가 5,000%를 수익 내드렸어요. 이거 제가 작년이죠. 작년 8월 달에 다 팔았거든요. 그냥 전량 매도 하세요 했거든요, 이제. 분할 매도 하다가 전량 매도 다 나갔단 말이에요, 8월 달에. 그 이후로 제가 무슨 얘기를 딱 했냐면, 2차 전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제. 2차 전지 답 없습니다. 그 얘기 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뭐가 있었죠? 배터리 아저씨 나오면서 엄청나게 2000이 좋다 좋다 맨날 막 금양이 좋고, 금양 지금 어떻습니까? 금양도 이래요. 주가가 올라갈까요? 이게 올라가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주가가 너무 비싸고 실적은 적자예요. 근데 중국 기업에 밀렸어요 지금. 배터리 자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삼성 SDI나 LG엔솔루션 밀렸어요. 그럼 얘네들이 살아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안 좋은 얘기만 하진 않습니다. 좋게 볼 수 있는 얘기는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는 얘기는 뭐가 있냐,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 돼요. 전고체 배터리. 그걸 우리나라가 빨리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는 뭐예요? 말 그대로 배터리가 고체예요, 고체. 지금은 배터리 안에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 안을 보면은 가루로 돼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가 가루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 가루에 불이 붙으면 발화성이 엄청 센 거예요, 이게. 불도 잘 안 꺼지고. 근데 이거를 고체로 만들면요, 화재가 안 납니다. 일단 화재에 굉장히 안전하고요. 두 번째, 주행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보다 주행거리가 최소 2배 이상 늘어요. 세 번째,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고체다 보니까. 이해되셨죠? 그 기술이 빨리 앞서야 돼요. 그러면 그런 기술들이 앞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 저는 그때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근데 에코프로 BM을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을 사겠죠. 얘네를 사는 게 아니고. 얘네는 이 전고체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들진 않으니까. 소재가 달라요. 예, 양극재, 음극재인데 이제 고체예요, 고체. 소재가 다른데 또 그때 가면 이제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만약에 기술력이 앞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기 투자할 것 같아요, 또. 예. 전기차 시대니까. 이제 자율주행 나오면 전기차 시대니까. 음.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가망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자, 테슬라 같은 경우 2호 배터리 안 쓰죠. LFP 배터리 써요. 근데 중국이 기술력이 앞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거기다가 중국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나트륨 배터리라고 있어요. 나트륨 배터리. 이 나트륨 배터리는 뭐냐면 이 리튬이 많이 안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이 리튬 때문에 막 이 주가가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뭐 하이드로 리튬. 이거 리튬 회사였잖아요. 이제 엄청나게 올랐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리튬 가격 올라갈 때.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냐? 대체할 수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요, 지금. 너무 너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너무 이거를 저거 했다 보니까 아마 물려 계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뭐 빠져나올 수 있나 이게? 물려 있다, 크게 물려 있다 그러면 빠져나오기 어렵죠. 참 그 부분이 참 제가 그 저를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2차 전지를 아마 안 사셨겠죠. 그분들은. 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 그러면은 그걸 얘기를 해볼게요. 기술력이 제일 뛰어난 나라가 어딜까요? 양자컴 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양자컴 기술이 뛰어나진 않아요. 예, 솔직히. 예. 음. 근데 양자컴 관련해가지고, 야, 그린 리소스도 급등을 하는구나. 요것도 상승하네요. 자, 양자컴이 제일 뛰어난 나라가 어디예요? 저는 제일 뛰어난 나라에다 투자를 했죠. 예, 미국입니다, 미국. 그 다음이 어딜까요? 그 다음, 중국이에요. 자, 왜 얘네들이 뛰어나냐? 중국도 되게 뛰어나요, 양자컴 기술. 이거 사람들 잘 모르는데, 물론 미국에 비하면 좀 덜하지만, 자, 중국하고 미국은요, 이 양자 컴퓨터라는 거에 대한 이 기술을요, 이미 10년 전부터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이 두 나라가. 예. 그래서 제가, 이 아이온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예전부터. 그리고 이 아이온큐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드린 게, 이 아이온큐 지분을 누가 갖고 있냐면, 지분 투자를 또 한 회사가 있죠,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아이온큐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많이 투자하진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좀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많이라고 하면 많은 거고 적은 거라면 적은 건가? 한 5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떼돈 벌고 있겠죠, 삼성전자도. 지금 삼성전자도 떼돈 벌. 여러분 생각해서 그 500억을 얘네들 그 삼성전자의 그 저기 평단이 이거 삼성전자는 지금 그 500억이 한 5천억 됐을 거예요. 지금도 들고 있다라면 제가 이거는 그거는 뭐 오늘까지도 들고 있는지 제가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아마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이거 5천억이 넘었을 겁니다. 지금 수익이 10배가 넘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아이온큐 처음에 커뮤니티 드렸을 때 3달러 때 드렸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500억을 투자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수익률이 지금 한 거의 10배 되겠네요. 거의 한 5천억 될 거예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양자 컴퓨터가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정말 최근입니다. 자, 왜 급락을 했냐? 이 코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예. 왜 그렇게 주가가 올랐을까요? 코인이. 어, 보안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보안. 이제 뭐 이제 우리 그 코인 하면은 생각나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게죠. 블록체인. 이런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기술 때문에 보안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코인이. 해킹이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것들.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최근에 코인이 급락했던 거 왜 급락했죠? 양자 컴퓨터만 있으면 코인도 해킹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양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코인이 해킹이 되면 양자 컴퓨터가 있으니까 코인을 더 해킹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양자 컴퓨터로 코인은 해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코인은 다 망할 거야. 이런 얘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양자 컴퓨터 때문에 해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양자 컴퓨터로 그걸 또 막을 수가 있다. 근데 뭔 걱정이냐. 막아내고 또 양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킹한 범인을 잡을 수 있고. 그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을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는 그러면은 결국엔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더 가냐 못 가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뭐 당신이 그 추천한 이후로 400% 올랐다며. 400% 이상 지금 저도 제 계좌에 심지어 그렇게 수익 나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회원분들하고 같이 샀어요. 좋은데 같이 살 수 있잖아요, 저도. 같이 사가지고 저도 그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더 가냐 못 가냐 이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무조건 더 간다 한 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다음이 뭐예요? 우리 AI라는 게 돌아가는 거는 뭘로 돌아갑니까? 빅데이터 센터로 돌아가요. 빅데이터 센터 안에서 슈퍼컴퓨터로 돌아갑니다. 슈퍼컴퓨터 윗단계가 뭡니까? 양자 컴퓨터예요. 그 윗단계로 안 가겠어요, 기술이? 무조건 가요, 그 윗단계로. 예. 슈퍼컴퓨터 다음은 양자 컴퓨터예요. 어. 양자 컴퓨터 다음은 뭘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건 슈퍼컴퓨터 위에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예. 그죠? 그러면은 이제 빅데이터 센터나 우리가 사용하는 AI라든지 이런 거에 양자 컴퓨터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AI보다 판단력,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사고력 이런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빨라지겠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음. 그리고 해킹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양자 컴퓨터를 사람이 해킹하는 것도 그것도 쉽진 않을 거예요. 예. 그만큼 보안도 더 뛰어나질 거니까. 양자 컴퓨터를 사용. 조금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막 다 차단시켜 버리겠죠.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양자 컴퓨터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게 그 과거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이 아이온큐를 커뮤니티 얘기할 때부터. 이 양자 컴퓨터 시대 온다 이제. 근데 그게 언제 올진 모르겠지만 이 기업은 정말 크게 갈 거다. 대장이다. 이게 핵심주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미리 판단을 해서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전고체도 미리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전고체 얘기 나오겠다 싶으면 얼른 그 종목을 사가지고 들고 계세요. 그러면 올라가요. 음. 그럼 전고체 기술에 지금 이제 저거는 그 나라를 얘기를 안 해드렸죠. 한국,
중국, 일본이 가장 뛰어납니다. 지금 일본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일본이 기술력이. 그렇게 그냥 일단 알아두세요. 우리나라가 뭐 앞설 수도 있죠, 나중에. 자, 어쨌건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양자 컴퓨터가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수식이 들어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예. 너무나도 복잡하고 정말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러니까 뭐 쉽게 그냥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뭐 근데 그렇게까지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 사업할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딱 어떤 기술에 쓰이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미래가 펼쳐질지 딱 그것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뭐 앞으로 이제 자 위성 같은 것들 우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더 재미난 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뭐 달나라 같은 데서 달 탐사하는 로봇이 가가지고 달 뭐 표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나사에서 막 찍어가지고 막 공개하고 그러잖아요. 막 화성 사진 이런 거. 양자 컴퓨터 있으면 이 전송 속도도 굉장히 좀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뭐 영화나 아니면 뭐 다큐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이제 화성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지구로 보내려면요. 그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이게. 또 화질도 좋은 걸로 해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용량이 크잖아요. 정말 오래 걸립니다. 어. 근데 이런 것들의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양자 컴퓨터가 나옴으로써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할 질병,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제 흐름들도 나올 겁니다. 우리 예를 들면은 치매. 정말 인류의, 적이잖아요, 치매가. 정말 비참하고, 정말 그런 병인데, 저도 왜냐면, 저희 이제 그 할머니가, 아직 정정하신데, 할머니가 좀 이제 치매가 좀 이제 있으셔서 그게 되게 슬퍼요, 진짜. 사람을 못 알아본다라는 게 이게 정말 슬픈 거거든요. 그쵸. 살아 있음에도 살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것들도 완치할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왜? 이 사람이 개발을 할 때의 이런 뭐 약의 분배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수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학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약을 개발할 때. 그런 수식들을 사람이 하나하나 대입해서 연구할 필요 없이 그거를 사람이 대입해가지고 연구하면 뭐 10년, 20년이 걸릴걸. 양자 컴퓨터 놓고 그냥 대입시키잖아요. 그러면 1분이면 돼요. 1분도 안 걸려요. 10년, 20년 걸리는 거. 왜냐면은 무슨 뭐 저번에 보니까 무슨 조단위? 조단위가 되는 이 그 기간을 뭐 양자 컴퓨터면은 뭐 하루도 안 돼가지고 분석이 된다고 하잖아요. 계산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근데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이 되냐 이게 돈은 안 됩니다. 네. 솔직한 말로 돈은 안 돼요. 지금 뭐 양자 컴퓨터가 아직 물론 개발은 다 됐죠. 근데 이거를 쓰는 회사가 없죠, 아직까지는. 음. 왜? 이거 유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전력 소모량도 엄청나게 심해요. 양자 컴퓨터 이게 전력이 엄청 소모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 소모가 심하고 발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 우리 이 액체 같은 데에다가 담궈 버리잖아요. 컴퓨터 자체를 특수 액체에다가 담궈 버려요. 담궈 놔요. 그 담궈 놓고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놔요. 그러니까 발열이 되지 않게끔 바로바로 열을 식혀 버리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럼 그런 것들을 설비를 하고 해 놓으려면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가격이 싸지고 대중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려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근데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건 뭐냐? 지금 돈도 안 되는데 이거는 왜 올라가냐? 도대체 주가가. 주식이라는 건 뭐다? 여러분들.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을 시킵니다. 미래의 가치를. 그 미래의 가치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공략해봐도 됩니까? 아이온큐?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솔직한 얘기로 저는 공략도 나쁘지 않다. 아이온큐도. 네. 할 수 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실 뭐 저야 이제 한 400% 넘게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그 저기 뭐야 어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뭐 그 저거 하는 거 있는데 음. 아 그럼요. 오후에도 방송 지금 저기 운영자분이 어 방송 언제까지 하냐고 이거 오전 방송에서 다 쏟아붓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네. 아 오후에 또 할 얘기가 또 있습니다. 오후에도 또 할 얘기죠. 시장 얘기하면 되죠 오후에는. 예. 종목 얘기하면 되죠. 자 그래서 야 아무튼 이 박스 콘크리트 또 아이온큐 이 안에서 단기적인 공략 가능합니다. 예. 또 이것도 하나 말씀드렸네. 근데 뭐 만약에 그냥 뭐 오늘 이후로 막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뭐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고. 예, 단기적으로 좀 공략은 가능합니다. 이 안에서. 아이온큐가 대장주야, 대장주. 유일하게 양자 컴퓨터 기업 중에 얘가 실적이 제일 좋아요. 기술력도 제일 좋고. 대장주라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뭐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내용은 뭐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뉴스를 보시면은요. 야,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뉴스도 좀 많이 나오네요, 오늘도. 양조암호와 통신 네트워크가 나가는 KT. 아, 그러면 우리나라 대장주는 아까 얘기 드렸지. 엑스게이 뭐야 올라가고 있네 벌써. 엑스게이트 얘기했죠 아까 제가. 이거 벌써 올라가고 있네 이거. 엑스게이트 우리나라. 이거 관심 가져보세요. 그다음 드림 시큐리티. 이것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죠. 이것도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커뮤니티에서 매수해가지고 또 수익을 또 잘 내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이란 게 근데 진짜 전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우리나라 좀 많이 힘들어요. 우리나라 주식하는 거. 아마 다른 전문가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진짜 우리나라 장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미국 주식을 여러분들 하는 게 지금은 선택이 아니에요. 진짜 무조건 필수입니다. 아니 여기 노다지라니까요. 돈 복사가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정현방 들어가는 종목 족족이 다 그냥 급등 나와요, 지금. 이쪽도. 어. 근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시장 좋은 거 알잖아요. 아는데 왜 안 하십니까? 세금 많이 내서? 아니 세금을 좀 내더라도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세금을 한 뭐 20억 내, 미국, 물론 뭐 이거는 극단적인 건데, 세금을 얘네가 거의 한 미국 주식이 이제 250만 원 이상 그 이후로 팔면은 양도세, 그러니까 이 그 세금을 한 22% 내야 돼요. 그러니까 250만 원 아래로 수익 실현한 거는 세금을 안 내요. 근데 250만 원어치 이상 수익 실현한 그 이후부터는 금액만큼 이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까짓 거 그냥 미국 주식으로 한 1억 벌어가지고 그냥 한 2,200 그냥 세금 내고 나머지 갖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한국 주식이 힘든데 힘든 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잖아요 솔직히 그냥 더 많이 벌어버리면 돼요 그냥 미국 주식으로. 그래서 제가 정말 몇 달 전부터 우리 저기 커뮤니티에 미국 주식에 많이 집중을 하셔라. 지금 한국 주식이 물론 한국 주식에 그러면 희망이 없냐? 그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건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좋아질 거예요, 한국장.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나중에 한번 지켜보세요. 예. 그 전까지는 좀 힘들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도 어디 가서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이에요. 답이 미국밖에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족족 그냥 돈이 복사가 되는데 여기는 왜 한국 주식에 목매고 있냐고요. 안 되는 거. 백날 여러분들 솔직히 그리고 단타 치기 쉽지 않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고수가 아닌 이상은 이 한국 주식 단타 치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에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오히려 잘못 들어가면 손실이 커지고. 그럴 바에는 그냥 진짜 미국이 괜찮은 종목 하나 탁 잡아가지고 20% 30% 단기간에 딱 먹고 팔고 또 다른 거 사가지고 단기간에 그렇게 먹고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쉽지 않아요, 진짜 한국 주식.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리나? 너무 마음 아프게 얘기를 해드리나 제가? 근데 냉정하게 해야죠. 이거 돈이 걸린 문제인데 돈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드려야죠. 당장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한국이. 이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못 가는데 지금 반도체 안 좋은 거 같죠? 반도체 되게 좋아요, 사실.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반도체가 못 가는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껴있다 보니까 환율도 이거 60원 뚫었네 오늘.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야. 아, 이거 어떡하냐, 진짜. 뭐 환율이 좀 떨어져야 뭐 외국인도 들어오지. 솔직히 자, 외국인이 그럼 왜 계속 팔까요? 이것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외국인은 왜 계속 파냐? 여러분들, 외국인은요, 환율이 쌀 때 달러를 원화로 바꿔가지고 한국 주식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팔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해외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네 나라에 있을 거 아닙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환차익으로 얻는 수익이 엄청나요, 지금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굳이 불확실성이 있는 한국 주식을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고 이런 나라에 있는 주식들을 갖고 있을 바에 팔아가지고 환차익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 정의원분들도 반대로 우리는 달러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미국 주식을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잖아요. 그럼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또 쏠쏠합니다. 우리 정의원분들 그 저기 뭐야 커뮤니티 계신 분들 그런 또 맛이 있어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솔직히 환차익 해가지고 돈 좀 벌지 여기서 굳이 불확실성 있는 한국 주식 아무리 싸다 그래도 주가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나라 자체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 그런 거야. 한국 주식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솔직히 다 알아야 돼요. 자꾸 무슨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전문가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진짜로. 왜냐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 밥 벌어 먹고 사는 게 이 주식시장인데 한국 주식 계속 안 좋다 그러면은 누가 본인을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하겠어요. 맞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미국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미국 주식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시간도 투자, 돈도 투자, 또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음. 왜냐면 다른 데 가서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굳이 한국 주식이 아니더라도. 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 주식도 물론 뭐 이렇게 뭐 제가 짚어드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뭐 잘 가고 하면은 정말 뭐 좋지만 그것보다 예, 굳이 어려운 시장에서 투자를 하기보다 너무나도 쉬운 시장이 있는데 그냥 돈만 넣으면 복사가 되는 시장이 있는데 왜 그거를 멀뚱멀뚱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선택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있죠. 미국 주식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 제가 증권방송보다 얘기 들은 게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은 디커플링이에요. 이 디커플링이라는 건 뭐냐면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주식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한국 주식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올해. 그럼 반대로 이제 앞으로는 미국 주식이 이제 조정이 나오면 한국 주식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 조정이 나올까요? 저는 이게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트럼프가 집권해도 미국 주식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럼 미국 주식을 야 미국 주식 그럼 뭐가 미국 주식을 그럼 주도할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테슬라예요. 제가 봤을 땐 거기서 제일 핵심은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 어디에 들어가요? 로봇에 들어가요. 또 로봇 드론 그죠? 또 어디 들어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조비 있죠 조비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드론 택시 드론 택시. 이번에 텍사스였나? 미국의 텍사스에서 그 자동차 타고 공항 가려면은 49분 걸려요. 49분. 근데 이 드론 택시로 몇 분 만에 가는 줄 아십니까? 10분도 안 걸립니다. 공항 가는데. 그러면은 이게 드론 택시가 비싸도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시간의 가치를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은. 그죠? 시간을 돈으로 사요, 부자들은. 아시잖아요. 이거 드론 택시 타고 다녀요. 이 사람들 타고 다닐 거예요. 비싸도 타요. 비싸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전용기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진짜 부자들은. 그죠? 근데 그런 드론 택시가 이게 뭘로 가요? 자율주행으로 가요. 지금은 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있는데, 결국에 자율주행으로 갑니다.
그럼 이 드론 택시는 또 뭘로 가요? 2차 전지로 가요. 기름 넣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근데 2차 전지의 기술력은 지금 중국에 거의 다 뺏겼다. 이게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개발을 해서 전고체가 우리나라가 1등을 먹어야 돼요. 이 전고체를. 그래야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중국이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예, 뭐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있고. 또 BYD라 그러죠. BYD. BYD. 여러분들 아시죠? BYD. BYD도 그렇고 이제 뭐 중국 자동차가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여러분들 이것도 얘기를 해드리면 오늘 뭐 그냥 점심시간까지 뭐 얘기하죠. 너무 많은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긴 한데 뭐 나중에 또 얘기 드리면 되니까 중국 전기차 있죠.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거 아시죠, 다들? 근데 이거 진짜로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중국 전기차가 이게 중국 전기차면 일단은 뭐예요? 싸요. 그죠? 싸고 뭐예요? 싸고 좀 위험한 그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 중국 전기차 타가지고 불났다. 물론 이게 중국에서 불나고 사고 나고 이런 거는 아마 다 중국에서 이 언론을 통제하고 그랬겠죠. 그죠? 예, 당연히. 근데 중국 전기차가 내가 타보니까 뭐 이런 내가 중국 전기차를 타보니까 완전 개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만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전기차 리뷰한 것들이 있어요. 영상들이. 근데 그 양반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리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양반들 뭐 이제 다른 이런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 차 리뷰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쓰레기 같은 차는 쓰레기라고 해요. 근데 중국 전기차 타고 이 양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좋대요. 가성비 너무 좋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약간 중국 하면은 중국 제품은. 근데 그런 인식의 틀을 확 깬다 그래요. 그만큼 차를 잘 만들었다 이거죠. 가성비 있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그런 인식이 중국산 제품 그거 완전 가짜 갖다 팔고 진짜 안 좋은 거 갖다 팔고 하는데 뭐 제가 중국 전기차를 타보진 않았어요. 저 한번 타보고 싶긴 해요. 저도 시승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시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얼른 타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그런 걸 알아야 돼요. 타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거 전기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전 딱 알 수 있거든요. 타면. 그렇잖아요. 그죠? 전기차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알아봐야겠네. 한번 시승을 좀 해봐야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무섭다.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만요. 아무튼 뭐 뭔 얘기하다 근데 갑자기 중국 전기차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자, 아무튼 오늘 오전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이따가 또 이제 장 끝나고 4시에 제가 또 한국 증시 이제 마감하고 좀 브리핑 좀 해드리고 또 뭐 오늘 얘기했던 뭐 드론 대장주나 뭐 로봇 뭐 그 웨어러블 로봇 대장주나 이런 것들도 이따가 오후에 제가 장 마감하고 또 봐야죠 또 그죠 어떻게 끝나나 이런 것들 또 보면서 한번 또 얘기를 좀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짜 찐막 오늘 한국 증시의 흐름 요거 잠깐 이제 오전장 흐름부터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일단은 뭐 적어볼까요? 적으면서 얘기해볼까요 우리? 오늘도 뭐 쉽지 않네요. 금일 요거 얘기해보면 여전히 네, 오늘은 제가 그리고 첫 방송이라서 좀 길게 한 거예요, 방송을. 예, 오늘 딱 첫 방송이니까 또 기념이니까 좀 길게 한 건데 아마 보통은 이제 30분에서 1시간만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진짜 많은 얘기 해드렸고 아무튼 오늘 한국장은요
외국인들 매도가 좀 이제 오늘 외국인들 매도하는 가운데 환율 원달러 환율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유입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있어서 좀 한국장이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한국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요 나쁘지가 않아요 실적들이. 근데 너무나도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지수나 이제 주식은. 네. 그러니까 이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것들만 좀 해소가 되면은 제가 볼 때 외국인 유입이 굉장히 강하게 또 나올 수 있는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때까지 버텨냅시다. 예, 버텨내셔야 돼요 그때까지. 그리고 뭐 주식을 때려치고 싶으신 분들도 예, 그때까지 버티셔서 종목이 그래도 좀 올라왔을 때 때려쳐야죠, 그죠? 아시겠죠? 주식 그만하고 싶으신 분들,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 하시겠지만 예,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조선주, 예, 그러니까 금일 한국 증시 주도하는 이제 종목은 조선주, 그 다음에 양자통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저출산도 지금 꿈비 지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네. 그죠? 희한하게 조금씩 올라가네. 아무튼 꿈비는 이따 커뮤니티에도 계속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오늘 로봇. 네, 로봇도 좀 있고요. 로봇은 근데 일부 종목. 오늘은 SBB테크라는 종목이 좀 강하네요. 로봇 감속기 모터 만드는 회사죠. 이런 거 좀 강한 거. 또 초전도체 올라오고 있네. 지겹다, 지겨워 진짜. 초전도체가 급등하네요. 네, 초전도체는 그래요. 이건 뭐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또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제 생각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해볼게요.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뭐 막 미친 듯한 강한 상승은 없다 오늘은. 예. 그런 건 없고, 그리고 대부분 그 외 종목은 좀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드렸지만 그러니까 관심은 드론,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제 양자, 그 다음 아까 저기 뭐 보시라고 했지? 뭐라고 말씀드렸지? 양자주행, 드론, 의료 AI, 그러니까 즉 등등, 즉 CES 관련 기업들 관심은 계속 주셔야 돼요. 이쪽이 당분간 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박 뉴스 하나 나왔다. 그래 이거지. 제가 사과 같다. 축하. 이제 뉴스 나왔네 이거. 진짜 엄청 기쁘네. 진짜 제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 종목 때문에. 이제 뉴스 나왔다. 제가 AI 기술이 이 LLM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의 AI가 진짜 기술력이 엄청 좋다. 정말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술력이다라 얘기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뉴스가 나오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이겼다. 학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AI 관련된 대장은 제가 마음의 AI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하면서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 주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드디어 제가 원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과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이제 좀 마음 좀 피나? 축하드려요.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했죠.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이길 수 있는 회사도 마음의 AI다. 그런 얘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얕보면 안 되는 회사인데 그렇게 저거하다 상한가 갔네 드디어. 원하던 뉴스가 나왔네. 행복하네. 상한가 먹었네요 우리 오늘. 예, 축하드립니다. 계속 홀딩이죠 뭐. 그죠. 자 넘어가서 어쨌건 기분 좋은 날인데 오늘 이 연말이라고 선물을 하나 주시네 이거 산타가. 자 어쨌건 시황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오후는 이제 정혜원방 저 커뮤니티 방송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전 좀 방송을 좀 오늘 길게 했는데 오늘 2부 방송은 4시에 꿈빛 또 올라간다. 뭐 좀 종료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좀 올라가 자꾸. 4시에 진행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시에 또 종목 얘기 좀 할게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4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